경제신문 같이 읽어보시죠.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안뉴스타. 오늘 김건희 차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드라인에서요. 두드러진 두 굵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슈.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지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최고 3.2% 부과, 보유세는 매년 3배까지 올려 부과를 하기로 했고요.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위기 1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 지형은 그 시간만큼 많이 달라졌는데요. 당시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 경제는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반면에 신흥국은 여전히 좀 위기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금융위기가 나서 가장 먼저 그런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돈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FRB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회수를 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이 말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좀 격세지감이죠. 실제 시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워낙 좋습니다. 와우, 지금 현재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 즉 선진국들의 이런 경기가 참 많이 좋아지고 있다.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서의 기사 상황들 볼게요. 일면에서는요. 기술주가 돌아왔다. 증시 반도체 중심의 상승 시도가 예상된다라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예견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가 애플과 마이크론 반등 성공, 이 부분 주목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아직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어떤 압박도 받지 않고 있고 그들이 우리와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했다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의견의 기사가 이렇게 좀 달리 해석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 다른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팩트는 뭐다? 결국은 다시 협상을 시작을 했다는 게 지금 현재 팩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의견이 좀 다릅니다. 중국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우리 요청했다. 아니 반대로 또 미국 쪽에서 중국이 지금 현재 급해서 우리랑 지금 하는 거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2천억 불을 실제로 관세를 무느냐 안 무느냐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트위터 쪽에서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주간 이것을 협상을 하겠다. 이 말은 수주간은 웬만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세를 먹이지 않을 거다. 카운트 펀치를 안 날리겠다라는 이런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찌됐든 시간은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상이 잘 진행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박수를 채워줄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시는 부분이 수주간 시간이 벌려진 부분에 대해서 재개를 시작한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기술주가 돌아왔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떤가요? 한 3%씩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좀 주춤했기 때문에 거기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여러분 주도주로 다시 부각하는가 했던 IT주에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내놓으면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IT주 매도 속에 특이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공매도 피해주들이 연말에는 오히려 부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는 점입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그중에서 IT를 집중 매도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벌써부터 연말 수익률 관리에 개시를 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존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숏 커버링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위해 빌려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매수 상승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량이 많았던 이 종목들 가운데 공매도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연말 장세에서 유리하다라고 분석되는 종목들인데요. 셀트리온, 신라젠, 주여스건설, 파라다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두산인프라코어, YG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입니다.
자, 올해 이제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 청산이 많을 것이라며 공매도 피해주가 오히려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 어떤 종목이 좀 주목되세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앞에서 우리 언급해줬던 종목들을 보시면 실제 주가가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어떤 쪽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라인들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지금 현재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었던 파라다이스가 실제로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네. 다시 움직여주구나. 그리고 한한령이 풀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들의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기지개를 열심히 켜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는 원래 공매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다음 국민연금의 공매도 금지 청원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이제 공매도 이 청산 패드머니제들이 벌써부터 이제 연말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감소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 코스피에선 셀트리온으로 꼽히네요. 네, 코스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공매도 압박 종목이 연말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기사 굉장히 주목되는 양상이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9.13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이나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규제 이게 대책이 나왔는데 그동안 참 약발이 없었죠. 한국당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선언이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상에 5천만 원 이상 오르는 이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에 혹시 건설주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근데 영향은 뭐 미미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건설업 지수 추이가 요새 좋잖아요. 네, 남북 경협에 대한 그렇죠. 그 기대감 때문에요. 주택 공급 확대 의지로 건설주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분석까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9.13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났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올 거고요라는 거. 건설주들은 실제로 어떤 라인들이 안 좋았었냐면 해외 쪽에 이런 부실이 있던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그게 다 대부분 다 털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숫자는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유가가 어떻습니까? 70불이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 말은 결국은 중동 쪽에서 건설 수주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쪽에 어떻게 보면 수주가 많아질수록 주가는 더 위로 올라와 줄 거리가 있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남북 경협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수혜는 어떻게 보면 건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실제 숫자로도 아주 잘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주는 완전히 지금 흐름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런 종목들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집값이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포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그 집값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죠.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세금의 문제로 그렇죠. 매매가 줄고 집값이 잡힌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살 집만 한 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게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초강도의 세금 규제에 정말 날뛰고 있는 그런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 잡혀지 주목되고 건설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이에요. 앞서서 여러분 저희 오프닝에서 5G 상용 기대감에 LGU+가 사상 최고가 나타낸 거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고 중소형주 가운데 5G 타고 이노와이러스라는 종목이 상승 중이다라면서 증권사에서 5G 상용화 탑픽으로 꼽고 있다고 해서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어떤 장비보다 이 통신 기술 변화 때 먼저 사용된다라는 이노와이러스 1년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10월 저점 대비 현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태고요. 이노와이어의 가장 빠른 수주가 시작돼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시작이 예상되는데 5G 상용 시점에 내년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의 다 오는 20년까지 전국만 확대를 목표로 본다면 지금 상승은 뭐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에 왜 이렇게 중건사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목표가가 거의 뭐 2배가량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5G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LTE만 하더라도 좀 멀리 어떻게 보면 스몰셀로 그런 안테나가 있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5G로 이제 바뀌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짧게 단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노와이어런스의 어떻게 보면 스몰셀 이런 화이트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연스럽게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5G가 우리가 상용화되는 건 내년 3월 정도가 우리나라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2020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한 1년 뒤 정도에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노와이런스는 언제까지 최소 내년까지는 숫자가 아주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노와이런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뭐 다산 네트워크, 솔리드, 통신 장비주들, 그렇죠. 그리고 선진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 주도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5G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되는 이런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통신 3사뿐 아니라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주가 22,000원대인데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4만 원까지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더 눈에 띄는 게 됐고요. 현 주가의 2배 가까운 가격인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R 15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하고 성장 초기 국면인 것에 감안하면 합당한 수준이다라는 것이 골자네요. 이제 초기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정말 빛을 발할지 기대가 참보해지고 있는 이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